안녕하세요. 채널 스티밋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쓰는 언어에 따라 내 모습이 달라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누구나 궁금해할 법한 이야기를 셀레스텔님께서 친근한 경험담과 함께 풀어주셨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두 가지 언어를 쓴다. 한국어와 영어. 한국어와 영어를 쓸 때 내 목소리의 높낮이가 변한다는 것은 나도 인지하고 있었다. 나는 한국어로 말할 때보다 영어로 말할 때 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런데 얼마 전 출장 간 곳에서 미팅이 끝나고 상대편 직원이 나에게 신기한 듯이 물었다. 그는 미국인 출신이었는데 약간 유럽식 액센트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면 실례일 듯해서 묻지는 않았다. 내가 영어로 말할 때와 한국어로 말할 때 내 분위기와 태도 등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한다는 것이다. 한국어로 말할 때는 하이톤으로 나긋나긋 조용히 말하고 영어로 말할 때는 목소리가 매우 낮아지고 좀 더 큰 목소리로 강한 톤으로 말한다고 한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한국어로 말할 때는 영화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제인 베넷처럼 행동하고 영어로 말할 때는 힐러리 클린턴처럼 행동한단다. 너무 이상한 비유에 맨 처음에 뭐지? 싶었다가 비유를 이해하고 나서는 빵 터졌다.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미셸 오바마라고 했으면 더 기분이 좋았겠지만 어떤 의미로 힐러리 클린턴을 언급했는지 이해했으니 됐지 뭐. 사실 제인 베넷에 대해 설명하자면 제인은 굉장히 수줍음을 타는 성격이다. 좋아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말 못하고 싫은 것도 티 못 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우 예쁘다고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제인 베넷에 비유하셨을 때 사실 좀 좋았다. 물론 그 직원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국어로 말할 때 억양과 목소리 톤, 몸짓 등을 통해 유추했을 거다. 그래서 난 그 말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의 말이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우리 회사분들이 급 공감을 하신다. 맞네, 맞아. 나도 그런다고 느끼고 있었어. 응? 나는 다른 사람들도 느낄 정도로 내 성격이 확 달라지는 게 신기했다. 그래서 학술지를 찾아봤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특히 영미권에서 활발하게 연구된 분야인 것 같다.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해당 언어 사용자의 성격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히 정립된 하나의 이론은 없지만 내가 겪는 증상을 설명하는 시도 중 하나가 벤자민 리오프라는 언어학자의 가설이다. 몰피안 하이포테시스라고도 불리는 이 가설은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지하는지는 그 사람이 쓰는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각 언어의 체계, 즉 문법은 우리의 생각을 형상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어에 얽매인 채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판단으로부터 벤자민 워프는 언어 결정론을 주장했다. 즉, 인간의 인식이나 사고, 문화는 언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 거다. 좀 더 쉽게 서술하면 각 언어는 그 자체로 생각을 형상화하는 틀, 즉 프레임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모국어가 설정한 한계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생각 자체를 만들어내는 소스라는 것이다. 벤자민 워프의 이론에 감명받은 작가들 중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뉴스 피커를 만들어서 빅브라더가 사유라는 단어를 없애고 생각이라는 단어로 통일하는 등 어휘를 줄여 생각을 단순하게 만드는 현상을 묘사했다. 조지 오웰은 뉴스피커를 유일한 언어로 사용하면서 성장한 사람은 equal이라는 단어가 politically equal이라는 2차적 의미를 가졌다거나 free라는 단어가 한때 intellectually free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다고 생각했다.
즉 조지 오웰은 어휘의 개수를 줄이고 언어를 조작, 왜곡하면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이 박탈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좀 너무 빙빙 돌아온 것 같지만 어쨌든 벤자민 허프의 가설에 따르면 각 언어는 인간의 사고 능력을 결정하기에 내가 영어를 쓸 때와 한국어를 쓸 때 성격이며 인간성이 달라지는 현상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각 언어가 나에게 부여한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과 미리 정해놓은 경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언어 사용자는 각각의 범주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는 문법 체계도 다르고 주로 사용하는 단어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성격을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사실 나는 벤자민 허프의 언어 결정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언어가 사용자의 세계를 규정하고 인지력을 제한한다면 우리가 무지개를 보았을 때 반드시 7색깔만 보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무지개의 7색깔 사이에 미묘한 색깔도 보인다. 다만 그 색상을 묘사하지 않을 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빛깔의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한국어는 신기할 정도로 많은 어휘가 있다. 빨갛다, 개통의 형용사만 해도 사전에 올라와 있는 단어가 60개 가까이 된단다. 빨그스레하다 빨그스름하다 뻘겋다 뻘그스레하다 벌그스름하다 뻘겋죽죽하다 밝았다 발그레하다 발그무르하다 발그스레하다 발그스름하다 벌겋다 벌그레하다 벌그스레하다 벌그스름하다 벌그죽죽하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등등. 그런데 이렇게 색감에 민감하고 예민한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색채 감각이 과연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 섬세하고 발달되어 있을까? 예술 계통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국적의 예술가의 수를 떠올려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어가 사고나 인격, 성격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즉, 벤자민 허프의 가설을 약한 수준에서 지지하는 것이다. 거창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 그저 나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동의일 뿐이다. 나는 한국어와 영어로 말할 때 뇌의 각기 다른 부분을 사용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물론 실제로는 모두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동일한 위치의 일부분을 사용하겠지만 그냥 내 느낌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언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게 나에게는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어 발음의 교포처럼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영어 발음에 한국어 액센트가 섞인다. 그러면 머리가 혼동스러워지는 게 느껴진다. 그 느낌을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뇌가 뒤죽박죽되고 어느 상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다. 영어 레드썬 하면 영어 사용자로 변신하고 한국어 레드썬 하면 한국어 사용자로 변신하는 느낌이라면 공감하시려나?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각각의 언어를 사용할 때 내 성격이 달라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거다. 더군다나 영어는 verb가 서브젝트 바로 다음에 오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고도 빠르게 알릴 수 있는 반면 한국어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verb를 제일 뒤에 놓는다. 그러다 보니 겸양을 떨면서 빙빙 돌려 말하는 습관이 생겼나 보다. 그리고 내가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생각해보면 친구들하고 있을 때나 일하면서 동등한 관계일 때 주로 사용한다. 그와 반대로 나는 집안에서 가족들과 있을 때나 어른들과 있을 때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니 내 주위 환경에 따라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그에 맞춰 내가 선택하는 단어들도 캐주얼한 단어에서 예의 바른 단어로 바뀐다. 모든 언어는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인다. 각 언어가 가진 문화와 언어와 관련된 독특한 인지 구조에 따라 사용자들은 상이한 가치와 행동, 세계관, 자아 정체성의 레퍼토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벤자민 허프가 주장한 바와 같이 언어가 생각의 감옥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좀 더 활발화, 발달하는 영역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언어는 그 언어 특유의 생각 방식 또는 세상을 보는 방식의 중심, 초점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영국 랭캐스터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중 언어 사용자들에게는 두 개의 세계관이 공존한다고 한다.
연구진은 영어와 독일어에 모두 능통한 사람 30명을 대상으로 해 한 가지 언어를 차단하는 언어 간섭 기법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영어가 차단될 경우 실험 대상자들은 전형적인 독일어 사용자처럼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독일어가 차단될 경우 전형적인 영어 사용자처럼 행동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는 행동을 시간에 귀속시키는 문법 도구를 갖고 있어서 사용자가 결말을 생략하고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독일어는 이런 문법 도구가 없다 보니 사용자가 사건의 시작 및 경과, 결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독일어와 영어를 모두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여행을 할 때 독일어를 사용할 경우 자신의 행선지에 중점을 두는 반면 영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신의 여행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위의 연구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독일인과 영미권인을 따로 불러 연구하지 않고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점이다.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중심이 다른 건 이상한 일이 아니나 동일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 재밌지 않을까? 나만 재밌나? 어쨌든 해당 연구를 통해 언어가 사람이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는 게 미약하게나마 보여진 것 같다. 그리고 나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러한 면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 사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광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김리님이 쓰신 글을 읽고 이거 내가 얼마 전에 겪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의 글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졌다. 원래는 에피소드만 적고 저 이런 일 있었어요. 웃기죠? 이러려고 했는데 재미삼아 학술지를 찾아보면서 일이 커졌다. 나 지금껏 바오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난 이렇게 심도 깊고 철학적인 주제에 문외한이다. 심지어 내 전공 분야를 벗어난 분야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며 상식도 없다. 따라서 그냥 재미로 느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더불어 새로운 관점이나 시각은 언제나 웰컴!